9470kHz, 9470kHz. 여기는 RBS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북한에 있는 동포 여러분도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혹시 지금 북한을 탈출한 분들 중에 중국 외에 태국, 라오스 등 제3국에 계시다면 대한민국을 국적으로 이야기하십시오. 대한민국, 사우스 코리아라고 이야기하십시오. 그리고 제3국에서 대한민국 대사관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대사관을 찾아가세요. 북녘 동포 여러분, 혹시 한국어 말고 다른 외국어도 하실 수 있으신가요? 저는 영어를 공부해보고자 미국인 선생님께 영어를 더 자세히 배우고 싶었는데요. 그래서 과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저의 영어 회화는 늘지를 않는 것입니다. 비싼 돈을 들여 과외를 하는데 늘지 않는 영어의 문제는 시간이 바쁘다는 핑계로 복습을 하지 않는 저에게 있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멈추고 복습을 먼저 잘 하자는 생각으로 마지막 수업을 했는데요. 저의 영어 선생님은 서양인입니다. 미국의 선교사로부터 복음을 전함받은 한국. 처음엔 북한이 평양 대붕으로부터 남한까지 기독교의 꽃을 피워주기까지 기독교의 국가 미국에서 온 선생님께서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선생님은 한국 남자를 만나 결혼을 하고 이곳에서 아이를 낳고 한국에서 13년째 살고 계시는데 이곳에서 미국에선 경험하지 않았던 조상들에게 지내는 제사까지 매년 지낸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저는 복음을 다시 전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미국의 빚진 마음을 갚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수업인데 성경책을 꼭 선물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수업 시간에 딱 맞춰가서 성경책을 구매할 시간이 없었지요. 나중에 드려야겠다고 생각하고 학원에 들어선 순간 선생님께서 오늘 수업은 1시간 뒤부터라고 합니다. 제가 1시간을 모르고 빨리 간 거죠. 그래서 시간이 주어진 뒤 저는 가까운 서점으로 가서 영어로 된 성경책을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 마지막 수업을 마치며 감사하다고 선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Jesus saves you. Jesus loves you. 예수님은 당신을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이 라디오를 전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북녘 동포 여러분께도 지금 가까이 있다면 성경책을 사서 전하고 싶다 라는 마음이요. 그러나 RBS가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소식을 들은 동포 한 분 한 분을 생각하면서 복음을 전환받는다고 생각하면 저는 참 감사합니다. 북녘 동포 여러분, 우리가 직접 만날 그날이 곧 올 것입니다. 자유의 통일이 머지 않았음을 믿고 기도합니다. 성경책을 목숨 걸고 지켜야 하는 그런 억압 속에서도 우리 동포 여러분들은 믿음을 지키시는 것 너무나 존경스럽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북녘 땅에 자유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북녘 동포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리.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북한 종합 날씨 예보입니다. 내일 전 지역 가끔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모레는 전 지역 대체로 흐리고 평남과 황해도 오전까지, 평북과 함경도 밤까지 곳에 따라 비 오겠습니다. 글피는 전 지역 새벽까지 가끔 구름 많다가 아침부터 대체로 맑겠습니다. 지역별 날씨 예보입니다. 평안남도 평양, 내일 날씨 맑다가 흐려지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흐리고 가끔 비 오겠습니다. 글피는 날씨 맑겠습니다. 화요일은 구름 많다가 날씨 맑아지겠습니다. 최저기온 15도에서 최고기온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평안북도 신의주, 내일 구름 많고 날씨 흐리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흐리다가 맑아지겠습니다. 글피는 날씨 맑겠습니다. 화요일은 날씨 맑다가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최저기온 15도에서 최고기온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개성, 내일 날씨 맑다가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모레는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글피와 화요일은 날씨 맑겠습니다. 최저기온 14도에서 최고기온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함경남도 함흥, 내일 날씨 맑다가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모레는 흐리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글피와 화요일은 날씨 맑겠습니다. 최저기온 13도에서 최고기온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해산, 내일 구름 많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흐리겠습니다. 글피는 구름 많다가 맑아지겠습니다. 화요일은 날씨 맑겠습니다. 최저기온 6도에서 최고기온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함경북도 청진, 내일 날씨 맑다가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모레는 흐리고 오후에 한때 비 오겠습니다. 글피와 화요일은 날씨 맑겠습니다. 최저기온 13도에서 최고기온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무산, 내일 구름 많겠습니다. 모레는 흐리고 오전에 한때 비 오겠습니다. 글피와 화요일은 날씨 맑겠습니다. 최저기온 6도에서 최고기온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 날씨 예보입니다. 동해 북부 앞바다와 먼바다, 내일 날씨 맑다가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모레는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글피는 앞바다는 날씨 맑고 먼바다는 구름 많고 오전에 비 오다가 날씨 맑아지겠습니다. 화요일은 날씨 맑겠습니다. 파고는 앞바다와 먼바다 0.5에서 1m 되겠습니다.
서해 북부 앞바다와 먼바다. 내일 날씨 흐리겠습니다. 모레는 흐리고 비 오다가 날씨 맑아지겠습니다. 글피도 날씨 맑겠습니다. 화요일은 날씨 흐리겠습니다. 파고는 앞바다 0.5에서 1m, 먼바다 0.5에서 1.5m 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아멘. 이상 날씨였습니다. 여기는 RBS 부흥복음통일방송입니다. 오늘은 북한을 떠나 거칠고 험한 여정 가운데 목숨을 여러 번 던지고 무사히 한국으로 와서 정착한 탈북민의 이야기를 드라마로 전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 주인공은요, 북한 새별에서 와서 대한민국에 정착하여 5남매의 엄마로서, 사회에선 사업가로서 감사함과 기쁨으로 열심히 새 생명을 얻어 살아가는 김보빈 씨의 이야기입니다. 함께 듣겠습니다. 숙모, 여기가 장평 아이요? 고사리 많다 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어째 하나도 안 보인다, 고사리가. 아직 아니다. 조금 더 가야 나온다, 고사리. 더 간다 했습니까, 지금? 얼마나 더 가야 되는 겐가? 내 북에 있는 곳인 줄 알고 따라왔는데 어째 중국까지 넘어가야 되는 겐가? 야, 진짜 저기까지 가면 무수게 있기는 한가? 네 걱정하지 말라, 법인아. 두마강을 넘어가야 있다. 저기만 넘어서 가면 진짜 돈을 벌어올 수 있다. 여자 셋이 두만강을 다 건너본다. 여기 표지본이 지금 백룡천이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나와도 이제 북한이 참 아득하게 보입니다. 그치. 강 하나만 건너오면 완전 딴 세상이다. 근데 다들 배고프지 않니? 여기 가수원이 많으니까 우리 먹을 거리를 좀 구해서 배 좀 채우자. 숙모, 저기 불 켜진 집 아래 개집 보이니까? 거기 무슨 그릇이 있는데? 그래. 나도 보인다. 내 얼른 가져올 테니까 너희는 여기서 기다려. 야, 근데 이거 완전 맛있다. 진짜 정신없이 먹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숙모, 근데 이 맛있는 게 왜 밖에 있습니까? 그러게. 혹시 밖에 두고 깜빡한 거 아니겠니? 근데 잠깐만. 에? 왜 그런가? 이게 개밥 아니니? 에? 개밥? 야, 이거 어찌 개가 사람보다 맛난 밥을 먹는 게니?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저기 북조선은 저렇게 불도 없이 함흥천지인데다가 먹을 것도 없는데 강 하나 건너오니 여긴 개가 사람보다 더 잘 먹으니 세상 참 이상하다 진짜. 저는 첫 번째 탈북이 20살 때였어요. 이게 뭐야? 그때 북한에 대한 원망, 이게 불만이 조금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아, 나 거짓으로 지금 이렇게 교육을 받았구나. 내가 알고 있던 중국? 이거 그게 다 아니구나. 그래서 거기서 제가
두부 콩밭 김매기를 3일을 해서 150원을 벌었어요. 그리고 같이 다시 북한을 넘어가가지고 그 돈을 화폐 교환을 해서 그때부터 제가 옥파 장사를 했어요. 여기를 막 양파 있잖아요. 그 장사를 했는데 중국이라는 곳이 큰 시내는 돌아 못 봤잖아요. 그냥 농촌. 저도 농촌에서 살고 같은 농촌인데 일하는 방식도 틀려. 진짜 내가 있는 곳이 진짜 못 사는구나. 늘 단가 수령만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구나. 그때 조금 내가 변했던 것 같아요. 처음 북한을 벗어나 새로운 세상을 알게 됐을 때 보빈 씨의 나이는 20살. 중국이라는 세계를 경험한 후 보빈 씨는 장사를 하며 돈을 벌 수 있었고 이후에는 몰래 사람들의 관상을 보며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해 나갔다고 합니다. 첫 탈북 이후 시간이 꽤 흐른 어느 날, 결혼해서 독립하기 전 가족들에게 조금이라도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 싶었던 보빈 씨는 함께 두만강을 건넜던 친구의 숙모를 찾아가 다시 한번 중국에 가서 돈을 벌어오고 싶다는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가 저를 팔은 거예요. 임신매매로. 제 친구 숙모. 그 숙모는 이미 감옥에 가 있는 상태인데 임산부다 보니까 병보로 나온 상태였고, 근데 그 상황에도 먹고 살기 힘드니까 나를 또 누구한테 넘겨서 또 누구한테서 이렇게 걸치고 해가지고 저를 3,000원에 판 거예요. 진짜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조선말 하는 여자가 하나 있었는데 여기는 그냥 가서 일을 못한다. 호적이 없으니까 우리를 보호해주는 가정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너는 남자를 이렇게 얻어야 된다. 팔린다 말을 안 했어요, 저한테.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는 악착같이 살아야 되겠다. 내가 불안한 감 있잖아요. 고부 갈등. 그 가족의 갈등이 너무 심했어요, 제가. 근데 내가 왜 살아야 되지? 막 이런 상황에 있는데 경찰에서 10일만 있으면 애 나올 애를 5월 3일 날에 예정일이었거든요. 근데 4월 26일 날에 제가 잡힌 거예요. 지금 농사를 짓고 들어와서 샤워하고 청소하고 밥 먹고 있는데 경찰이 11명이 온 거예요. 어머나, 누구십니까? 여긴 무슨 일입니까? 공안이요. 김법인이요. 예? 공안요? 네, 맞는데 우리 집엔 어째... 지금 임신 몇 개월 차요? 예? 무슨 소리입니까? 네, 임신 아예 했습니다. 거짓말 하지 마. 그 임신된 거 다 알고 왔어. 진짜 아예입니다. 네, 진짜 밥을 많이 먹어 그립니다, 밥을. 자, 다들 이 여자 빨리 차에 태워. 열한 명이 저를 들어가지고 차에다 던져가지고 이만한 주사바늘 배에라 욕고선에 낙태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낙태를 하면 바로 낳는 것이 아니라 24시간 지나서 우리 진짜 애 낳는 거하고 똑같이 낳는 거예요. 근데 그 애가 살아서 나왔어요. 그럼 살아서 나왔으면 살려야 되잖아요. 근데 의사가 목을 눌러 죽인 거예요. 근데 그 애가 죽었는데 차라리 내 한 대 보이지 않았으면 덜 아프잖아요. 근데 다리를 들고 딸이라고 알려주면서 나 한 대 보여주는데 그 애가 혀를 가로물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상태는 저는 그걸 본 이상부터 내 정신이 아닌 거예요. 세상에는 봄이 오는데 우리 마음에는 왜 봄이 안 오냐, 이런 노래인 거예요. 근데 그 노래가 나를 놓고 쓴 노래처럼 들리는 거예요. 아, 나 아빠 엄마 때문에 여기 온 게 아니구나. 나라를 잘못 만났구나. 그때부터 아빠 엄마한테 원망했던 것들이 이렇게 다 녹이면서 미안하다고. 근데 이미 아빠 엄마는 볼 수가 없고 늘 자책감에 살았던 거예요. 그렇게 첫 아이를 무참히 빼앗긴 보빈 씨. 마음의 상처가 깊었지만 시간이 지나 다시 새 생명이 찾아왔고 이 아이만큼은 절대 잃고 싶지 않았기에 돌아가신 어머니의 고향으로 도망가
10개월을 숨어 산 끝에 무사히 아이를 낳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와 함께 다시 돌아온 시댁. 환영해 줄 것이라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딸을 낳아왔다며 보빈 씨와 손녀까지 천대했고 결국 그녀는 또다시 무너졌습니다. 그러던 때 제가 7월 달에 낳았는데 60일 만에 같은 지역에 사는 탈북 자매가 전화가 왔어요. 아, 우리 여기 예배당에 어느 집사님이 유모차가 새거 있는데 너 사용할래? 근데 유모차에 뻥긋한 거예요. 그 어떤 소리에도 뻥긋 안 했는데 그래가지고 찾아간 곳이 교회였어요. 근데 교회 가니까 그냥 십자가가 나무잖아요. 아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그만한 집에 십자가가 이렇게, 저는 십자가도 병원에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 십자가에 대한 의미를 몰랐어요. 저는 예수님이 있는지도 몰랐고. 근데 그 십자가의 대문 안에까지 들어가는 것까지는 괜찮았는데 문을 딱 열고 교회에 들어갔는데 앞에 십자가 보니까 내가 무서운 거예요. 몸이 막 떨리면서 입으로 춤이 막 나, 눈이 막 이렇게 동고가 풀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머리가 망치로 두드리는 것처럼 아픈 거예요. 근데 온 하루 진짜 1부 예배, 2부 예배, 오후 예배까지 다 참는 거예요. 유모차를 받아가려면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기다려가지고 이 유모차만 받아가면 나 다시는 안 올 거야. 근데 유모차에 바리바리 진짜 애들 용품까지 다 사주는 거예요. 한국 용품으로. 그리고 제가 애 낳았을 때 애기 옷이 없어가지고 제가 네일을 뜯어서 기보가지고 만들어서 입혔거든요. 근데 교회를 한번 갔다 오니까 애기 옷이 생긴 거예요. 너무 좋았어요. 그래. 근데 토요일 됐는데 전화가 와야 되는데 전화가 안 오는 거예요. 한 번 더 가볼래? 이렇게 전화가 와야 되는데 전화가 안 오는 거예요. 저녁 8시가 넘었는데도 전화가 안 와가지고 제가 전화를 했어요. 여보세요? 아니, 언니 사람이니? 어? 보빈아, 니 무슨 일 있니? 아니, 언니가 사람이냐고 내 물었다 지금. 아니, 왜 그러니? 한 번쯤은 전화해야 되는 거 아니니? 응? 그렇지 않니? 무슨 소리야? 아니, 어째 전화해서 예배당에 가겠냐고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니? 뭐? 너 가겠니? 아니, 내 아이 간다. 그 밤이 너무 길은 거예요. 저한테. 안 간다고 했으면 편하게 자면 되는데 잠을 못 자는 거야, 내가. 그래가지고 뜬 눈으로 밤을 새워가지고 새벽 6시 새벽에 애를 등에 들쳐업고 자전거 타고 그 집에 갔어요. 어머나, 뭐야? 보빈아, 이 시간에 왜 내 집 앞에 있니? 아이 가니? 예배당? 아니, 너 안 간다며? 간단데. 간다고? 그래, 간다고. 빨리 가자. 그때는 전도사님이 설교하는데 나를 놓고 계속 설교를 하는 거예요. 왜 나를 시험 들게 하냐고, 왜 나를 놓고 설교하냐고, 설교할 감이 그렇게 없냐고, 왜 한 주 동안 나를 놓고 설교하냐고. 막 3번째 주도 또 그리워지고. 그래서 4번째 주에 갔는데 늘 자세 거만해가지고 이렇게 가로뜨고 있던 내가 4주 되는 날에는 제일 앞에 나가서 설교를 듣는 거예요. 설교가 시작됐는데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입은 잘못했다고 했는데 속은 살아가지고 내가 뭘 잘못했냐고. 내 마지막에는 계속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막 그러는데 내 몸에서 막 토하기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토하고 나니까 너무 평안한 거예요. 내 삶이 그렇게 편안해 본 적이 없어요. 그때부터 나 안에서 뭐가 빠져나갔구나. 아, 이제는 하나님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내한테 들어오는데 제일 먼저 들어오는 말씀이 뭐냐면 유모차를 받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갔던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아프던 몸과 마음이 치유되기 시작하며 느끼게 됐다는 보빈 씨. 특히 탈북민의 삶을 그대로 그려낸 듯한 찬양의 노랫말은 보빈 씨의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졌습니다. 그런데 왜 평화로운 시간은 오래가지 못하는 걸까요? 여느 때처럼 예배를 드리던 어느 날 공안이 그녀를 잡기 위해 교회에 들이닥쳤고 보빈 씨와 아이는 잡혀가게 됩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 생각했지만 딸이 너무 어리니
이곳을 떠나 살라며 대가 없이 풀려나는 은혜도 체험합니다. 이후 보빈 씨는 이곳저곳 거처를 옮기다 연변까지 가게 됐고 그곳에서 좋은 집주인을 만나 백두산 가이드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자리를 잡아가나 싶을 때쯤 그녀에게는 또 다른 시련인 건강 문제가 찾아왔고 지친 몸과 마음으로 마지막 가이드를 하던 바로 그날. 근데 가이드님 혹시 탈북자예요? 생사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 김보빈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도 기적과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주에 2부를 들려드립니다. 동력동포 여러분, 주님 안에서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저는 금요일 밤 11시에도 찾아올게요. 서울에서 방한나였습니다.